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1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3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준석 그러면 많은 유권자들이 맨 처음에 떠올리는 게 이번에 당선될까? 이게 아니고요. 단일화가 될까? 이걸 떠올립니다. 아마 이준석 후보도 굉장히 답답할 걸로 저는 짐작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계속 해명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도 서울 교대에 가서 뭐 학생들하고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선 끝나고부터 단일화 무쇠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같은 말만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TV 토론 제안을 거절하며 깜깜이 선거를 하려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양당 후보, 기호 1번, 기호 2번 후보를 번갈아 가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단일화 무쇠, 이게 뭐냐면 무쇠라는 게 이 스팸 메일을 계속 보내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앵무새. 인터넷 같은 데서 앵무새를 대체하는 용어로 많이 쓰이는 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 무쇠 그러면은 앵무새처럼 단일화만 떠들고 있다. 이런 비난조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언어를 오늘도 여러 군데 가서 질문을 받았으니까 답변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만 그랬느냐?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그냥 제가 대표적으로 MBC 라디오 이 얘기만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천하용인, 이준석의 천하용인 중 용이거든요, 용. 그러니까 이른바 이준석계의 핵심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게 단일화 포석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단일화는 가능성이 없다. 김용태 위원장이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거 하자고 연락도 못 할 것이다. 단일화 하자고 연락도 못 할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일축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어제 하루 동안 수도 없이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 그 전날은 13일은 어떠냐?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대구 방문했는데요. 이때도 똑같은 질문, 똑같은 답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답답할 겁니다, 본인도. 공식선거운동이 12일부터 시작이 됐죠. 11일에 후보 마감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기호 4번을 부여받았는데 그 시작한 날에도 본인 입으로 직접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단일화 쇼가 아니라 정면 돌파의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유권자들이 정작 표를 찍어줄 사람들이 이준석만 보면 단일화를 떠올리니까 본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를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다. 12일에 공식선거,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12일에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뒤에 하루도 빠짐없이 단일화 안 한다, 단일화 없다,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이준석 기호 4번 후보다. 아무리 부인을 해도 한번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한번 쭉 그 기사들을 찾아보거나 그러면요. 아무리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없다고 얘기를 하고 뭐 택도 없다고 얘기를 해도 앵커, 진행하는 앵커, 그 다음에 질문하는 기자 똑같은 질문을 또 합니다. 이 장소에 가서 하고 저 장소에 가서 또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앵커와 기자가 이준석 후보를 오히려 골탕 먹이려고 자꾸 단일화 질문을 하는 것이냐?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기자나 앵커는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궁금증은 아마 일반 유권자, 일반 국민들이 이준석에 대해 갖고 있는 궁금증과 저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궁금증이 뭘까요? 아니,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거로 볼 때 이준석이 당선될 가능성은 0인데 0. 동탄 모델 얘기하지만 동탄 때는 그래도 이준석 지지율이 꽤 나왔습니다. 그때는 1위 후보가 공영훈 후보였죠, 민주당. 그 다음에 2위 후보인 국민의힘 후보가 지지율이
뭐 삼성전자 무슨 연구원인가 하는 사람인데 진짜 공영훈 후보에 아주 턱도 없이 못 미쳤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그 국민의힘 후보하고 엇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기자들이 단일화 얘기를 잘 안 물어봤습니다. 왜? 뭐 어차피 1강 2중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공영훈 후보가 되거나 아니면 뭐 국민의힘 후보나 이준석 후보 둘 중에 한 사람이 뭐 따라붙거나 뭐 이 정도 아닐까? 거기서 뭐 단일화 뭐 총선에서 단일화 뭐 되겠나? 어차피 개혁신당 딴살림 차려가지고 나갔는데 그 단일화 질문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표까지 일부 흡수를 해서 중도표 흡수해서 젊은 층 흡수 당선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죠. 그러나 현재 대선은요. 이준석 후보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1위가 될 가능성? 지금 기자들이나 앵커는 이준석 후보는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기자들이나 앵커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2등이 될 가능성도 없는데 지금 계속 당선된다고 하는데 당선되려면 결국 2등 후보와 단일화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준석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기자와 앵커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나 단일화는 절대 없고 1등으로 당선될 거야. 근데 그거를 아무도 믿지 않는 겁니다. 기자도 안 믿고 앵커도 안 믿고 아무도 믿지 않는 거죠. 어찌 보면 스스로 논리적 모순에 있는 거죠. 본인이 당선되려면 당선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단일화를 부정한다. 모순이죠. 이 모순에 대한 답을 찾고자 기자들이나 앵커는 끊임없이 이준석 후보한테 단일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럼 이준석 후보가 여기서 벗어나는 길,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질문의 공세 속에서,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늪이라고 제가 왜 표현을 했냐면, 늪은요,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게 늪의 본질이죠. 근데 빠져나오는 길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그게 뭐냐? 지지율을 올리는 거죠. 지지율 현재 NBS 오늘 발표된 지지율을 보면요. NBS 지지율이 NBS가 국정지표 이런 거죠. 4개 여론조사 업체가 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재명 49, 김문수 27, 이준석 7입니다. 김문수와 이준석을 합쳐도 34. 그러면 이재명의 15%포인트 미달이거든요. 이건 또 더 안 나왔습니다. 갤럽이나 다른 여론조사보다도 훨씬 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사를 보고 또 어느 매체는 국민의힘 추락 이렇게 했던데 글쎄요. 그거는 여론조사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추락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결국은 MBS의 지난 여론조사와 이번 여론조사를 비교해 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추락이라고 하는 거 어렵고 그렇게 평가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제가 보건대는 여하튼 이런 구도라면 49대 27대 7 구도라면 지금 이준석 후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지지율을 올릴 방법이라는 거는 지지율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도 지지율이 급상승 이랬는데 그거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 이게 이제 그동안에 한덕수, 한동훈 막 이렇게 갈려있던 거죠. 이게 지금 모아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급상승하는 것이지 일단 급상승한 국면에서 이제 그 다음 중도층을 흡수해서 더 상승할 때까지는 시간도 걸리고 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쉽지가 않은 길이죠. 근데 이준석은 정당 지지라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준석 개인 인기. 그걸로 지금 5 내지 7%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를 무슨 재주로 올리느냐는 거죠.
요즘에 뭐 각 대학생들 있는 뭐 학교 열심히 돌아다녀가면서 뭐 학식, 그 학교 구내식당에 가서 밥 먹고 젊은 층과 대화하는데 저는 그것만 봐도 아, 이준석 후보가 당선은 포기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대학생 표만 가지고 당선되는 사람 봤나요? 근데 줄곧 거의 그 선거운동의 대부분을 대학을 찾아다니면서 합니다. 그럼 뭐 당선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지지율을 스스로 올리면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 저희 같은 오랫동안 대선을 지켜본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지지율을 갑자기 올리는 사람 별로 없다.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올해까지 얘기하면 기자로서 그 대선을 9번째 치릅니다, 제가. 그런데 갑작스럽게 지지율을 올린 사람 꼽을 정도. 그러나 그런 사람이 당선된 경우도 없습니다. 과거 1997년에 이인재 경기도지사가 TV 토론하고 나서 신드롬을 일으켰죠. 결국은 당선은 안 됐죠. 자, 이런 걸 볼 때 지지율 그렇게 쉽게 올릴 수 없다. 더군다나 국민의힘처럼 거대 정당, 이미 상당한 정도의 지지 기반이 있는 그거를 모으는 그런 정당이 아니고 이준석 후보처럼 이 원래 뿌리가 없는 그 일종의 단기 필마 형식의 후보가 지지율을 갑자기 끌어올리는 것은 어렵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국민의힘은 전략적으로라도 뭐 실제 단일화 뜻도 있겠죠. 그러나 전략적으로 계속 단일화를 거론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올라가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 국민의힘과 김문수와 이준석 단일화는 곧 이준석의 포기를 의미한다고 유권자들이 생각합니다. 아, 저 언제 포기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계속 눈길을 유권자들이 줄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의 경험상 국민의힘 쪽에서 성사가 되든 안 되든 계속 단일화를 얘기하면 이준석 후보가 더 이 늪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진다. 국민의힘이 어찌 보면 그걸 알고 단일화가 성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꼭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튼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막기 위해서라도 단일화를 계속 국민의힘은 얘기할 겁니다. 되든 안 되든. 그게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막는 길이거든요. 이것도 이준석 후보한테는 어마어마한 장애물이다. 자, 그러면 실제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저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본다면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NBS 발표처럼 49대 27대 7 이런 구도라면 단일화는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구도라도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런 거죠. 오늘이 D-19일입니다. 지금은 이제 시간이 제법 남았고 아직 TV토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18일에 첫 TV토론을 하죠. TV토론은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 한 번 제대로 안 하고서 뭐 여기서 뭐 단일화 얘기를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시간이 예를 들어서 흘렀다. TV토론도 한 두세 번 이상 했고 벌써 첫 번째 외에 두 번째만 해도 관심도가 확 떨어집니다. 두세 번 했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 정도가 되면 그런데도 지지율은 꼼짝도 안 한다. 이준석 지지율이. 이러면 이준석 후보는 한 번쯤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대로 가면 내가 두 자릿수도 얻지 못할 텐데 정치를 계속하고 앞으로 대선도 계속 나오려면 역시 나의 뿌리는 국민의힘 계열과 중도. 민주당으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의힘 계열과 중도. 그럼 여기서 끝까지 완주를 하면 국민의힘으로부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제2의 유승민, 2017년 유승민 후보처럼 그런 얘기를 들을 텐데 그리고서 결국 얻는 표가 뭐 5% 이 정도 얻는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인심은 인심대로 잃고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아무것도 이루는 게 없다.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 바꾼다는 뜻이 아니고 바꿀 수도 있다. 응? 얼마 안 남겨놨는데 영 지지부진하다고 할 경우에는 한 번쯤 단일화 문제를 그때 이준석 후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또 하나는 이준석 후보 본인 주장대로 정말 지지율이 쭉 오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하고 저는 뭐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지만 김문수 후보하고 엇비슷해집니다. 더군다나 이재명에 대한 경쟁력. 지금도 이재명에 대한 경쟁력을 따지면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차이가 그렇게 굉장히 크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김문수가 없었을 때를 가정하기 때문에 이준석이 없었을 때 이재명, 김문수. 그 다음에 김문수가 없었을 때 이재명, 이준석. 이렇게 되면 그럴 경우에 이준석과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그렇게 엄청나게 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반명은 모이게 돼 있으니까. 그때 또 한 번 생각을 해보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도 김문수 후보로의 단일화를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모델이죠. 무슨 얘기냐면 당시 이회창 후보가 제 기억에 32%였고요. 노무현 정몽준이 똑같이 25%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서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단일화에 들어간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근데 그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 지지율이 올라가서 김문수 후보하고 엇비슷해지는 그러면은 단일화 분위기가 성숙됐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 둘이 합치면 시너지 효과까지 하면 이재명 후보를 누를 수 있다. 이렇게 될 텐데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49 뭐 이런 게 아니고 한 40%대 초반쯤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뭐 그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지금처럼 뭐 대법원을 저런 식으로 공격하고 그러는데 과연 중도층이 계속 지지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관건은 역시 이준석 후보 본인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된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건데 왜 제가 늪이라고 표현했냐면 하루도 빠짐없이 수도 없이 단일화 없다고 얘기를 해도 끊임없이 질문을 받는다. 헤어나오려고 이 늪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 아닌가 해서 늪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고맙습니다.